숨겨진 말하기의 비밀, 호흡과 호흡 사이 구문과 문장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언어 교환을 위해서 말하기에 대한 언어를 어떻게 학습할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선 한국어, 영어가 목적은 아닌데 자막을 읽기 위해서, 다시 말해 자막을 읽으면서 베트남어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어와 영어를 추가를 한 거고, 궁극적으로는 베트남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를 얘기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지만 한국어를 아나운서처럼 잘 이야기하나? 그건 아니니까요. 조금 더 한국어를 잘 말하면 한국어 가르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그런 점에서 일석이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영어로 또 얘기하는 거는, 사실 영어를 의사소통할 정도는 하는데, 내가 뭐 영어권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영어권 국가를 여행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는 그냥 영어일 뿐인 거예요. 어떤 도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한국에 있는 영어 외국 사람과 소통하거나 동남아 여행 갔을 때 영어를 사용하거나 뭐 이런 정도로 영어를 갖다가 이제 사용을 했고, 하지만 영어는 지식을 확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참에 또 영어도 더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나를 살펴보면 뭔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내가 왜 한국어와 영어, 베트남어로 이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언어를 잘 공부할까, 외국어를 잘 공부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게 아니고 호흡과 호흡 사이에 구문과 문장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국어일수록 확실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람은 말을 하는 동안에 호흡을 해야 됩니다. 호흡을 안 하고 말을 할 수 없어요. 먹는 동안에도 호흡을 해야 되고, 수영을 하는 동안에도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코와 입으로 호흡을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코는 그냥 자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냄새를 맡기도 하지만, 호흡도 코로 하니까. 근데 입은 먹기도 하고, 맛도 보지만, 역시 입으로도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든 코와 입으로 동시에 호흡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제약이 따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어도 우리는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만으로 호흡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말을 하는 동안에 어, 어느 정도는 입으로도 호흡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도 호흡을 하지만.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 이 호흡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모국어를 기준으로 말을 할 때 보면은 한 단어 한 단어씩 얘기하지 않고 짧은 경우에는 한 문장을 얘기하거나 문장이 긴 경우에는 이제 어떤 구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오늘 아침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다가 잔잔하고 평화로워서 오랜만에 바다 수영을 해봤어요. 라고 몇 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다. 이거 한 문장이에요. 근데 내가 말을 할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어떤 구문, 문장, 이런 거. 그래서 바다가 또 너무 투명해서 나는 오랜만에 수영을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모국어 기준, 내가 한국어를 말할 때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문 또는 문장을 내 호흡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말이라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말이라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흐름? 호흡과 호흡 속에서의 흐름. 그래서 그 말하는 동안에 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내용들을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도 들어갈 테고, 그 호흡의 어떤 리듬감도 들어갈 테고, 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가 이렇게 묶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 지금 음성 쓰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어떤 경험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문장이에요. 나는 나의 어떤 경험을 얘기합니다라는 문장인데 그냥 그걸 구어체로 얘기하면 나의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하지만 나의 어떤 경험을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의 그 속도면은 뭐냐면 응축이 돼 있다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하게 응축이 돼 있으면서 그 표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모국어는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외국어를 얘기할 때는 그 부분이 약하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외국어를 이제 세컨드 랭귀지 개념으로 가지고 오면, 끌고 오면 얘기는 또 달라져요. 외국어를 세컨드 랭귀지 개념으로 끌고 오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세컨드 랭귀지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어, 주 사용 언어가 모국어인데 세컨드 랭귀지가 있다. 제2 언어가 있다라는 거는 그 언어 역시도 주된 사용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또는 공공기관 어떤 업무 이런 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언어 역시도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모국어와 똑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어적 환경. 한국에서 뭐 영어를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결국 외국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모국어와 세컨 랭귀지를 제외하고 이제 외국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과연 호흡과 호흡 사이에 그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말을 해 나갈 수 있으려면은 아, 말하기나 듣기에 집중을 하면서 반복해서 창의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 말을. 왜 창의적으로 해야 되냐면, 말하기라는 것을 처음에는 그냥 한 단어 한 단어, 그냥 쉬운 문장,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거기에 확장을 해가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텍스트, 문서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는 그 말하기를 할 수 있다. 말하기의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설사 우리가 완전히 백지 상태이다라고 해도 사실 우리가 말한다라는 건 어떤 주제에 따라서는 100단어만 가지고도 80개 이상의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그러면 나는 좋아한다라는 두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나머지 그 98개의 단어는 좋아할 만한 대상을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나는 배를 좋아한다. 나는 포도를 좋아한다. 이렇게 계속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반복할 수 있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100개의 단어를 가지고 100개의 문장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한 단어만 집어넣으면 나는 싫어한다를 집어넣으면 벌써 200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학적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98개를 나열할 수 있는데 98개를 두 개씩 나열하면 59개가 되는 거고 세 개씩 나열하면 뭐 30 몇 개가 되는 거고 네 개씩도 나열할 수 있고 그럼 뭐냐면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기라는 훈련을 할 때 엄청난 어떤 재료,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 아주 기초부터 우리는 말하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훈련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적절하게 확장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측면은 뭐냐면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호흡과 호흡 사이에 말하기를 할 적에 단어와 단어를 그냥 한 단어 한 단어 조금 어눌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반복적인 걸 통해서 어떤 문장을 빠릿빠릿하게 빨리빨리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킬 정도로 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기를 해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듣기나 발음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어 능력, 그러니까 문장을 만드는 능력. 다시 말해서 전달 능력을 확실하게 키워서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더 창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음. 이 내가 한 이야기를 다시 AI를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AI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외국어 말하기 훈련을 할 때 호흡과 호흡 사이에 구문이나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법을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AI에게다가 집어넣고 돌려대면 AI가 이렇게 한마디 하네요. 그러면서 잘 정리를 해보는 것 같아요. 정리를 잘 해주는 AI는 훌륭하다. 안 쓸 이유가 없는 AI. 이걸 이 패턴으로 내가 만약에 정리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아마도 최소 20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20분 걸릴 내용을 한 10초 만에 하는 이 AI를 안 쓸 이유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겨진 말하기 중이에요. 호흡과 말하기 사이의 이들. 왜 호흡이 중요한가요? 사람은 말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호흡합니다. 호흡은 생명 유지뿐 아니라 말이 리듬, 감정, 의미, 단의, 구와 문장, 단위를 전달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호흡을 자연스럽게 문장 단위로 끊을 줄 아는 사람, 말을 어색하게 하는 사람, 단위를 끊거나 호흡이 불규칙한 사람. 예를 들어, 자연스러운 말하기. 오늘 아침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다가 참 잔잔하고 평화롭더라고요. 어색한 말. 오늘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모국어에서 나타나는 패턴. 모국어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문장 또는 조문 단위로 호흡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말할 때 나는 오늘 아침에 바다에 수영을 했어요. 한 호흡으로 말합니다. 이게 몸에 이거 있는 말이 단어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바다 수영을 했어요. 이렇게 호흡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외국어에서는 그 리듬이 낯설기 때문에 호흡 단위가 단어 단위로 잘게 쪼개지며 어색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호흡 단위를 이용해서 말하기를 하면 좋다.
언어 학습 전략, 호흡 단위로 말하기 훈련하고 자연스러운 구 문장을 반복 연습하고 I went to the beach this morning because the weather was so good. hôm nay chơi đẹp quá nên tôi đã đi bơi ở biển. 이처럼 한 호흡에 말할 수 있는 짧은 문장 단위로 반복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문장을 먼저 말합니다. 입에 붙으면 점점 문장을 확장합니다. 말하기는 일입니다. 음악처럼 말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은 다음 요소와 맞닿아 있습니다. 감정. 감정이 들어가야 말이 살아납니다. 속도 조절. 문장 전체를 다 말하려고 하기보다 구문 단위로 나누어 자연스럽게 억양. 문장 끝에 올린 내림이 의사소통의 핵심. 100단어로 수천 문장을 만드는 방법. 초보 학습자라면 이렇게 훈련해 보세요. 베이스 문장.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또 띠, 따오. I like apples. 여기에 단어만 표현했습니다. 따오 apples. 암약 music. being the sea. 이런 구조를 익히면 호흡 단위가 자동화되고 단어가 연결이 매끄러워집니다. 종합적으로서 설명 훈련법. 호흡 단위. 문화 문장 단위로 말함. 아, 5에서 7단어짜리 문장 반복 연습. 리듬, 강세, 억양, 감정, 포함. 실제상 녹음 듣고 따라 말하기. 말하기 핵심은 반복. 자주 쓰는 패턴을 매일 말하기. 확장, 짧은 문장에서 긴 문장으로 단어를 수거하면 길게 말하기. 국어 학습자로서 이점 사용자님처럼 한국어를 기반으로 영어, 베트남어를 말하는 연습을 하는 구조는 매우 전략적입니다. 한국어도 리듬을 익히고 영어로 의미 단위로 비교하고 베트남어로 감정과 억양을 연습하며 세 언어의 발화 습관을 서로 비교하며 강화하는 아주 훌륭한 방식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